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고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사교육 받으니까 편하지 뭐, 학원에서 떠먹여 주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한 명 한 명 데리고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학원에서는 1대1로 설명을 해줘서 자기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좀 덜 갖게 되는 그런 면을 보면서 14년간 여러 아이들을 봤는데,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24년차 현직 교사 이현옥입니다. 제가 24년간 이제 학교에 근무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봤는데,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 아침 독서를 하러 온 친구들한테 비문학 지문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에 답을 받아봤는데요.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거부감 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은 읽기 전략도 자기만의 스타일로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지문에 밑줄을 치는 거는 기본이고요. OX를 표현한다든지 화살표 등으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읽기 전략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암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반면에 문해력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은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책에 나온 지문을 가지고 사교육보다 자기주도 학습이 효과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나의 사교육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방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해 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사교육 받으니까 편하지 뭐, 학원에서 떠먹여 주잖아, 나는 학원 다니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한 명 한 명 데리고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학원에서는 1대1로 설명을 해줘서 자기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좀 덜 갖게 되는 그런 면을 보면서, 아, 이런 과정에서 연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문해력의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문학 독해는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능에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80분 동안 45문항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문항이 비문학 독해에 해당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2분 안에 한 문항을 다 풀어야 된다는 건데요. 시간이 짧은데 그때 사고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 비문학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답식 전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비교하거나 시대를 아우르는 통시적 전개, 그리고 과정을 이해하고 절차를 반영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비문학 독해 지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능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일상 문해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안내문, 또 그래프나 지도, 시간표 등을 읽어내야 되죠. 또 돈을 관리하고 저금하고 경제적으로 화폐를 다루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문학 지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인 문해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비문학 독해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계산은 굉장히 잘하는데요, 수학의 서술형 문제 있죠? 문제에서 문장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너무 빨리 대충 읽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기보다 선생님이 정리된 프린트로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긴 지문을 읽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게 되면 F나 Z 형태로 읽는다고 해요.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목만 보거나 듬성듬성 보면서 아, 이 이야기지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향이 독서로도 넘어가면서 긴 시간 주의 집중하고 지문을 읽어내는 집중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고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과 관계가 좋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정적인 정서를 통해서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쥐를 대상으로 A군의 쥐는 굉장히 불안하고 좁은 곳에 가둬두었고요. B군의 쥐는 넓고 편안한 공간에 쥐를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쥐의 뇌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편안하게 있던 공간의 쥐는 뇌가 강력하게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갇혀있던 공간의 쥐들은요, 뇌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정서를 가질 때 뇌 발달도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뇌가 안정적이고 관계가 좋으면요, 정서가 편안해지면서 그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감정적인 뇌로 전달돼서 이성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화되어서 더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사고력을 책이나 스마트폰 이런 비체화된 간접적인 방식 말고 실제적인 생활에서 많이 키워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같이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하루 일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가 하루 동안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사고력도 발전이 됐었고요. 특별한 일이 없었어 라는 날은 잠자리에서 독서를 같이 했습니다. 아이한테 이건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낄낄대고 아이와 즐겁게 지냈던 일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안정적인 정서에도 도움이 됐지만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죠. 문해력에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일한 방법이 독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독서에서 했던 것들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문해력에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초등에서는요, 누군가한테 답을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내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연습해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수업을 나갔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에도 안 잡히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트 정리를 하고 난 후에는요, 선생님이 주신 정리 노트 있죠. 혹은 정리 프린트, 그게 없다면 자습서에 교과 내용이 정리된 개념 노트가 있을 거예요. 나만의 노트와 그 노트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이걸 놓쳤네 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과학은 아이들이 용어를 어려워하잖아요. 이런 사회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독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골품제도라는 개념을 배우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는요, 선덕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선덕여왕이 왜 여왕이 됐을까요? 성골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덕여왕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진덕여왕이 여왕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책으로 읽게 되면요, 교과서에 골품제도가 나왔을 때 선덕여왕 이야기 거기서 성골이 나왔었지 라고 이해하면서 딱딱한 용어를 재미있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의 개념을 부드럽게 이해하게 도와주시면 훨씬 좋겠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회 이슈를 보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신문입니다. 신문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겠죠. 자, 신문을 읽고 나서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것의 한계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중등필독신문 2에 나와 있는 챕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기사문을 읽고 나서요,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행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의의 한계점은 없을까를 찾아보고요, 내가 행복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것과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나는 행복할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자기 가치관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중등필독신문에 보면 이런 토픽 말고도 아이들이 생각할 만한 많은 토픽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읽고 분석하고 질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문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문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내 아이의 문해력 수준이 과연 어떨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수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수능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힌트 얻으셨어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제 학년의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아이라면 문해력 문제없어 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정말 힘들죠. 저희 학교 선생님이 19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요. 방정식을 나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설명하는 친구는 한두 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사교육만큼이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경우는 두 가지 놀이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신문을 활용한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읽었을 때 신문의 타이틀을 바꿔보는 겁니다. 나라면 신문 타이틀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바꿔보고요. 신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가지고 끝말잇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또 신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다시 설명해 보는 것도 좋고요. 나와 있는 내용을 찬반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또 신문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족 간의 시간을 활용한 가족놀이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함께 가족 동화를 썼습니다. 가족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죠. 또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밈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활동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광고도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죠? 이런 활동들이 실제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하면서도 사고력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칸트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요. 저녁에는 집에 와서 반찬 투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싶을 만큼 궁금해지는 게 사춘기인데요. 사춘기는 그만큼 이성과 감정이 뒤섞여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시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서입니다. 정서가 안정된 아이,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사춘기를 부드럽게, 유연하게 견딘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문놀이나 가족놀이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고력도 키우고 가족 간의 감정적으로 정서도 좋으면요, 사춘기 때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보고자 할 때 따뜻하고 행복했던 경험들, 그리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굉장히 힘을 발하게 되죠. 글자를 읽으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독서의 과정과 같죠. 공부, 문해력, 사고력을 키우는데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부모님 많은데요.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 작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새벽부터 글을 쓰고 있으셨다고 하죠. 부모는요, 우리 아이들의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꽃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내가 어떤 부모로서 아이한테 어떤 환경이 되어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